그럼 그 전에 그 동네 아파트를 먼저 보세요. 너 아파트 대비 2억 싸게 준다는데요? 똑같은 입지인데? 그럼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래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바람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5억 사기당한 저희 가족, 답이 보이지 않아요. 7년 전 어머니가 투자한 아파트에서 추가 분담금을 무려 5억을 더 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신 어머니는 제 모든 것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한때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도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잠잘 시간 없이 어머니는 돈 공부하며 살림을 일궈 나가셨더라고요. 재테크에 관심 많은 어머니 덕분에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더군요. 그런데 신길 새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는 선택지를 두고 소중하게 모아온 종잣돈을 털어 강원도 호텔 방 하나와 서울 동작구 주택에 투자하였습니다. 이게 2015년도의 일입니다. 2015년 초기 분양 4억 5천에 입주시 내기로 한 중도금 1억 7천을 지금 내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한다기에 아버지 퇴직금이며 부모님 노후자금이며 다 깨고 어렵사리 냈는데 지난주 4억 7천만 원을 더 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홍보한 다음 추가 분담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가 생길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60평생 아끼며 모아온 돈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떼어먹기 쉬운 돈 뭉텅이처럼 보였을지라도 저희 가족이 덜 먹고 덜 자고 같이 부둥켜 안았던 세월이 녹아있는 돈이란 거죠. 하필 2015년에 이런 결정을 해서 놓쳐버린 기회비용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자식인 제가 오히려 나서서 부모님의 결정을 막았어야 했는데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영하로 내려간 오늘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어머니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만 같습니다. 저의 가족을 구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머니께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 투자한 게 강원도에 있는 호텔, 동작구에 있는 주택, 지주택인 것 같아요. 지주택에 이제 투자를 하신 상황에 지금 지주택이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지금 4억 7천만 원 정도 내라는 이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분 지금 고민거리는 이 4억 7천을 내고 요거를 이제 정말 완공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지금이라 좀 조합원 자격을 탈퇴해서 원금이라 좀 챙겨야 될지. 요즘에 근데 지주택을 지주택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아요. 어르신분들. 맞아요. 어른분들은 몰라요. 그냥 분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주택 진짜 얘기 많고 이거가 참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 1인 시위 하실 정도면은 지금 날씨도 어머니께서 너무 얼마나 본인을 또 원망하고 계시겠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스스로 막 원망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가족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지금 이걸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을 했고요. 일단 지주택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지주택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노후가 심하게 된 데가 지자체에서 지구지정되지 않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셀프로 우리가 조합 만들고 이 지역의 토지를 다 모아서 여기에다 우리가 건축비 감당해서 우리가 올릴게요 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토지가 갈갈이 쪼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토지 이거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합시다 하면서 이거를 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서 네네. 다 모아서 매입을 해야 돼요. 이 지주택도 단계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요. 교통 건축 심의가 있고 조합 설립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이거거든요. 근데 사업 계획 승인이 나야지 이제 착공이 가는데 사업 계획 승인이 그 해당 사업지 토지주들의 95%가 토지를 합쳤을 경우에 95%요? 거기에 2명만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머나. 만약에 예를 들어 토지주가 50명이잖아요. 네. 그럼 3명만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추가 분담금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조합원을 모읍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면 이 가격에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해서 확실한가요? 아니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싸게 드리는 겁니다. 하실래요? 리스크 테이킹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들어와요. 그럼 처음에 분양가 모은 게 있죠, 돈. 그거 가지고 조합이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막 토지주 만나서 막 술도 먹고 막 밥 먹고 이거 하세요. 그분들 일을 하셔야 돼. 그건 맞아요. 그건 재개발도 똑같아.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업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모아놨던 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죄송한데 돈이 모자란데요. 더 주세요. 좀 더 걷어야 될 주실래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동안 당신들 뭐 했습니까? 이게 뭐 토지주 설득하는 게 쉬운 게 원래 이래요. 아닙니다. 아니 님도 이거 싸게 준다고 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서 싸움이 나요 또. 그래서 나는 빠져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과연 빠져나가게 해주냐. 안 해줄 그럼 것 그 같아요. 조합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안 되게끔 애초 처음 계약서에 다 써 있어요. 그게 돈 절대 못 돌려준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약간 물려버린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돈을 더 줘야지 내가 생각했던 새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돈을 더 내요. 그걸 한번 하신 거예요. 그거 하실 때 아버지 퇴직금이랑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그 해당 추진 단지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엎어지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4억 7천을 더 내라는 거야. 근데 4억 7천은 초기 분양가가 4억 5천이었는데 초기 분양가만큼을 더 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값에 사라는 거 처음 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들이 노르신 거지 이번에 진짜. 그치. 너무 속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지주택이라는 거를 아셨을 때 내가 이걸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셨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주택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신 데가 사업계획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출신 아파트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나서 착공까지 걸렸던 시간을 한번 보면 기간을 그걸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기간과 수익성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 근처에 보면은 상도역 근처로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더샵이라든가 신대방 쪽으로 오면은 뭐 보람의 자이라든가 그 건너편에 롯데캐슬 이번에 3월달에 입주한 거 있거든요. 네네. 그거 전부 다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거가 최근에 사업이 시작이 됐겠죠? 그 아파트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안에 착공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게 사업계획 승인 난 지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도 일단 착공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주택조합 이 물건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년 정도가 지났다. 그럼 우리도 착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착공을 하면 착공 이후 3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길어지면 4년 정도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4억 7천을 더 내야 되죠. 그렇죠. 4억 7천이면 초기 분양가 4억 5천, 중간에 중도금으로 아까 1억 7천이었나요? 네. 거기에 4억 7천이면 이제 11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어떤 조합 물건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8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근처로 가면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라는 새 아파트가 있는데 걔가 한 17억, 18억 하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돈이 11억인데 그 가격보단 좀 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좀 어중뛰고 이 반대쪽 길이 좀 더 언덕이에요. 뭐 1억 정도 싸다 치면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남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라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네. 여기까지 온 거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도 추가 분담금이 나올 일은 없나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원래는 제가 그랬어요. 아까 너바님하고도 방송하기 전에 얘기할 때 이거는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탈퇴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돈이 6억이 들어갔어. 그리고 이거 한 지 지금 6년이 지났어. 내가 조합장이라도 안 내보내. 그지 이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 흔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두 명이 빠져나간다? 추가 분담금 4억 7천을 불러놨는데 조합원들이 안 흔들리겠어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엎질러진 물인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글의 표현이나 상황을 묘사하신 걸 봤을 때 우리 사연자분께서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런 거일수록 냉정해야 되거든. 계산기부터 두들겨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일수록. 그럼 만약에 탈퇴가 된다면은
만약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어. 하면 어. 제 성향은 어. 안 잃는 게 가장 1번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요. 아,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면? 네. 아무리 많이 벌 것 같아도 잃을 것 같잖아요? 저는 안 해요. 그걸. 최악의 상황이 그거를 너무 제가 감당이 안 지난 되니까. 투자 세월 동안 어. 굉장히 의식적으로 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 기회비용은 아깝지만 근데 항상 물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극장 갔는데 영화 딱 보러 갔는데 영화가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도 안 나가잖아. 지금까지 본 시간이 지금까지 아까워서 본 게 더 보는 거? 아까워서. 근데 나가가지고 차라리 롯데월드 가서 청룡열차 한 번 더 타는 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탠스의 사람이에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너무 어렵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사업계획 승인까지 났다는 거. 이거는 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주택이랑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재건축은 그 아파트를 가진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를 이제 부시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가 재건축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정부랑 민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빌라나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시고 그걸 아파트로 보통 짓는 거가 재개발이에요. 근데 지주택은 좀 특이하게 지역에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맞아요. 돈을 모아서 우리 저 땅 사서 아파트 접을까? 라고 이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을 안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거고 처음에 그 승인하는 것도 토지주한테 매매 계약서도 아니고 그 사용 동의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분양 돈 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95% 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지주택을 하게 되면 10개 중에 1개도 안 돼요. 안 돼요. 10% 그러니까 안 돼. 100개 중에 5에서 한 10% 정도만 돼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지주택을 원수한테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그런 말이 하거든요. 하는데 사람들이 왜 하냐? 사실 이 사연 말고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작가분들이 주셔가지고 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제 이거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 미분양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또 이 지주택을 받으신 거예요. 싸니까. 보통 지주택이 주변에 분양 시세보다 30% 정도 싸요. 싸니까 이거 받았는데 갑자기 4억 얼마를 떠내라고 하니까 7천 더 내라고 하니까 그럼 난 4억 5천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9억 2천을 내야 되니까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뭐지? 엄청 황당한 거죠. 나 이거 진짜. 그냥 분양인 줄 알았는데 나 재개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과한 편이거든요. 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란 거고 솔직히 만약에 다시 그 상황이 됐으면 집을 샀지. 왜냐면 서울에 그때 아무거나 상도동 샀어도 2배, 3배 올랐어, 솔직히.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뭘 샀어도 올랐는데 갑자기 이거 꼬여가지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천만다행으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네, 받은 거고. 물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속상하지. 왜냐면 내가 4억 5천인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4억 7천을 더 내라고 하니까 냉정하게 이 현실을 본다 치면은 이분이 처한 상황에서의 장점. 이분이 9억 2천에 집을 매수할 수 있지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계획 승인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볼 때 이분이 분양받고 나서의 어떤 적정 시세를 봤을 때는 한 14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4억 정도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주변의 시세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9억 2천 한 10억 정도 된다 치더라도 여기 인근의 전세가가 7억에서 8억이에요. 좀 안정된 물건인 거예요. 잃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분이 처한 리스크는 뭐냐면 얘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왜냐면 크죠. 지금 저도 조금 더 봤는데 조합 간의 문제, 특히나 이런 추가 분담 4억 7천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좀 과한 부분이 네.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되게 많이 그분들이 충격 받았겠죠. 왜냐면 그냥 적정하게 그냥 뭐 집 건축비 보통 500, 600 하니까 뭐 이 정도 했겠는데 갑자기 제가 볼 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분이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걸 활용하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빠그라졌을 때는 사실 그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돌려받을 수 있으면 돌려받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 본질은 그럴 것 같아. 이제 얘가 잘 되냐, 안 되냐. 주주택이 잘 된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입지가 좋아야 되고, 맞아요. 그 동기운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조합이 괜찮아야 돼. 근데 조합이. 여기서 이 세 그게 번째가 어려워, 이걸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계속 그리고 사실 이런 걸로 관련해가지고 소송도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 조합이 어떤지 잘 몰라요. 모르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뭐 작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주택 관련 검색이 되게 많아졌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하면 좀 어떻겠냐고 얘기하는데 지주택에 또 차익통장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주택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거나 8호 미만의 미만의 1주택자면 가능해요. 일주택자. 근데 문제는 이게 얘가 더 늘리면 안 돼. 늘리면 또 박탈당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집을 사거나 뭔가 할 수도 할 수가 없어. 여기에 평생 묶이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서는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합원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통해서 조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또 지주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동의율이 높은지, 또 조합이 투명하게, 얼마나 투명하게.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초반에 확인이 시작했던 어려워. 조합장이 끝까지 갈 거란 보장이 없어. 누구를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 변수가 많은 거야. 제가 한번 저희 그때 30만 기념 영상 출연하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투자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 있을 때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판단해야 될 변수 혹은 지금 시점에 판단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투자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인데 지주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 너바나님이 답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동네 지주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전에 그 동네 아파트를 먼저 보세요. 너 아파트 대비 2억 싸게 준다는데요? 똑같은 입지인데? 그럼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2억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뇌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2억을 버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치. 근데 그 2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하고 내가 예상되는 수익을 내 손이 양팔저울이라 생각하고 여기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잖아. 그러면 안 하면 돼.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 100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100이야. 근데 기대 수익은 10밖에 안 돼.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리스크가 5예요. 그러면 리스크 대비 수익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로 현실에서 되게 훈련된 투자자들은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지주택 고민하시는 분들은 검색 는다니까 걱정돼갖고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싸다고 아무나 사면 안 돼요. 조금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 때문에 아마 그런 유혹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싼 거가 이게 저평가인지 거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가 있는지 부분을 되게 잘 구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주택에 대해서 뭐 리스크를 계량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좀 적정하지 않다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연자분한테 이 일과 별개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글을 쭉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서. 뭐냐면 제가 언젠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돈에 감정이 없어요. 돈에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5억을 사기당했다 혹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가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돈인데 이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속상하다는 마음을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내가 수익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 넘어야 될 허들이 뭔지를 계량화하고 찾아보려고 탐색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 경험을 통해서 뼈에 새기셔야 돼요. 진짜 앞으로 투자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왜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주택 그 관련해서 엮여있는 거 그거 해결할 때 진짜 힘들었고 그게 지금 내가 투자자로서 성공하는데 되게 큰 밑거름이 됐어 라고 만드는 거는 지금부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사연자님이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고, 아프지만 복귀는 진짜 아픈 거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자로 성공하시는데 하나 밑거름으로 자양분으로 쓰시면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이 일이 잘 풀리고 나서도 그때 그게 참 힘들었지만 우리 딸이 그 일을 바탕으로 경험으로 많이 성장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 라고 하면서 가족들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